이번 영상은 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를 아래쪽으로 좀 내리셔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1번을 혹은 2번을 할 때 번호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번호를 쓰고 다음 줄부터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2번 표시가 나오고 또 아래쪽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표를 할 때는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왼쪽에 보시면 표라는 글씨가 나오죠. 자, 이 표라는 글씨의 아래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칸 몇 줄을 위쪽에 여기 취소라고 지금 써 있는 부분이 바뀌면서 표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줄수를 5줄로 하고 칸수를 6개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표 하나를 글자, 온전한 글자, 큰 글자 하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이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체크를 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드래그를 하고 나면 화면에 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이건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체크를 풀어준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역시 얘가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표의 뒷부분에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위쪽에 제목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제목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제목 1이라고 표시했고, 자, 제목 2, 제목 3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글씨를 입력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제목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제목 5를 넣겠습니다. 제목 5. 자, 이런 식으로 뭐 뒤에도 제목을 넣어도 되겠죠. 합계를 해도 되고 평균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중에 혹시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문제 중에 오른쪽에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에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내용 1, 그 다음에 내용 2, 내용 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합계라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 6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입력한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이 아니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데이터가 없죠.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을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 시험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똑같은 내용을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라면 이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합계를 구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내가 계산할 그 데이터부터 결과가 나올 위치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블럭 계산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자, 우리는 화면에 있는 거를 자, 이 부분에 보이시나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조금 올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보니 블럭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할 건 합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블럭 합계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너무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그래서 범위를 전체적으로 잡고 결과 나올 위치까지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블럭 계산식의 블럭 합계. 자, 옆에 보시면 어때요? 단축키가 나오죠? Ctrl Shift S 썸이겠죠? Ctrl Shift A 에버리지겠죠? 블럭 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로덕트겠죠? 그래서 Ctrl Shift S 이걸 누르면 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걸 눌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단축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결과 나올 위치까지 한꺼번에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아까 뭐라 그랬죠? 블럭 평균은 Ctrl Shift A. 그래서 컨트롤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컴마가 얘네들은 컴마가 나와요. 그 자릿수가. 자, 그런데 위쪽에는 안 나와 있죠? 자, 얘를 그냥 한꺼번에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자, 천단위 구분 쉼표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리점이라고 돼 있는데 자리점 넣기를 누르게 되면 자리점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숫자인 경우는 오른쪽 정렬,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양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네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잘 보셨나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위에 걸 먼저 블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을 수월하게 한 번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표시가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부분에만, 자, 데이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만 배경색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부분의 색깔, 컬러를 지정할 거니까 C를 누르시게 되면 C 눌렀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 중에 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우리는 맨 위쪽에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나는 또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찾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HTML을 보면 이제 두 글자씩 색깔을 지정하는 게 이렇게 요거 두 글자 그러니까 RGB라는 거 아시죠? R 레드, G, 그린, 그 다음에 B, 블루 그게 두 글자씩 두 개의 숫자씩 해서 RGB 계열로 표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RGB 계열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숫자가 256개 해당하는 그러니까 255까지 0부터 255까지 표시가 되는데 그거 하나 표시가 된 게 여기에 있는 두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정하고 설정을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선 모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위쪽을 먼저 선택을 하고 셀의 색깔인 경우에는 C를 넣었었죠. 네, 셀에 선을 넣을 때는 L을 선택하면 됩니다. 라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이중선이죠. 이중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만약에 굵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굵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0.5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 모양 바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저는 주로 안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한 게 지금 내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선택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실선을 누른다 그러면 얘네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얘가 선택이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부분만 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지정이 된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다시 한번 블럭을 해서 L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0.5 굵기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바깥쪽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선 모양과 배경 색에 대한 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를 지정해서 글자의 형태, 글자 글꼴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글꼴을 할 때는 자, 여기에 보시면 모든 글꼴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 굴림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굴림이라는 게 나오죠. 굴림과 굴림체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 10포인트를 하겠다 그러면 10 쓰고 그냥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뭐 8포인트를 하겠다 그러면 8을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의 폰트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됐는데 함초롱인데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의 바깥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누르면 굴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캡션은 이 표에 대한 설명 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 합니다. 자, 우클릭 중에 보시면 표셀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셀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 기본 뭐 여백 캡션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백 캡션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자, 지금은 얘가 선택이 되어 있지만 위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위에 가운데. 그래서 왼쪽에 요거는 표가 있으면 표의 왼쪽,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에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위쪽으로 붙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뭐냐? 이거는 여기에
캡션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문단 정렬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생기죠. 만약에 표 1이라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겠다면 옆에다 그냥 글씨를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블럭을 그냥 하신 다음에 글씨를 쓰세요. 자, 블럭을 한 다음에 여기는 제목에 따른 값을 입력한 것임, 이렇게 하고 가로 안에 이거를 단위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명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뭐였냐면 굴림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글꼴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되어진 글꼴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오른쪽 정렬로 하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캡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제 캡션과 이 부분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기능까지 다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 중에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계산이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 얘를 클릭하고 이것만 그냥 지우시면 안 돼요. 여기를 잘 보시면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표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우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계산식의 결과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지웁니다. 자, 한꺼번에 지우고 여기다 뭘 할 거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 주는데 어떤 분이 이걸 그리기로 하시더라고요. 그 연필 나온 걸로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F5를 한번 하신 다음에 라인 우리 했었죠. C나 L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왜냐하면 C를 눌렀을 때도 지금처럼 테두리, 배경, 대각선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자, L을 눌렀어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C와 L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는 다 헷갈린다 그러면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C 하나만 알고 있어서 여기를 그냥 선택하셔도 되고, 대각선 우리가 지금 할 거 대각선은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이거는 한 2-3분 정도 안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